에이스 부동산 이야기 2편. 계약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을 시작한 이후 나는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보 공인 중개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개업했을 때 나는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하면서도 막상 손님이 들어올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계약하자고 하면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는 계약서를 손으로 직접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펜을 잡으면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계속 써봤습니다.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미리 적어보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써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나는 계약을 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은 말솜씨가 아니라 파일링에서 시작됩니다. 초보 공인 중개사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현장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중개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머릿속이 아니라 파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별, 준공연도, 세대수, 평형, 구성, 구조, 모열동과 로열층, 주차 등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손님이 이 아파트 어때요? 라고 물을 때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중개사와 이미 알고 있는 중개사는 신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원룸 단지에서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먼저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공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조건을 묻기 전에 일단 가봤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방은 될 수 있으면 전부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은 구조가 좋다. 이 방은 환하지만 동선이 불편하다. 이 건물은 관리가 잘 된다. 이 위치는 방이 빨리 나간다. 그때 알았습니다. 많이 본 사람은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말이 짧아졌습니다. 이 방부터 보시죠. 그게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이 보다 보면 매매로 이어지는 눈이 생깁니다. 원룸을 계속 보다 보니 방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지은 건물, 대충 지은 건물, 구조를 잘 빼는 건축업자, 하자가 반복되는 건물 등.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건물이 이 가격이라면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은 자연스럽게 매매로 이어졌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면 매매로 이어지는 구조와 위치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 중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월세, 매매 계약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월급만 받아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시화공단, 반월공단 대표님들을 봐도 사업만으로 부자가 된 경우보다 사놓은 땅이나 자산이 올라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개만 하지 않고 투자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첫 투자는 택지였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손님에게 토지를 설명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괜찮은 투자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고 토지에서도 대출을 받아 내 돈이 거의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원하면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는 걸. 내가 직접 투자해보니 손님에게 설명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가격에 샀고 지금은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고민보다 결정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집은 내가 먼저 사서 살아본다. 그래야 좋은 점도 불편한 점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그 진심이 손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부동산은 말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직접 해보고, 직접 겪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손님도 함께 벌게 될 때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먼저 공부하고 가능하면 내가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 손님에게 권합니다. 부동산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내는 처음 손이 떨리던 그 시간, 방을 수없이 보러 다니던 그 시간이 조용히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편을 마치며 초보 공인 중개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은 말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파일링을 해두고 많이 보고 다니고 중개와 투자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약은 설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손님은 그걸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겪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말하는 중개사인지 아닌지 마무리하며 이렇게 1편과 2편을 지나오며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내가 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불안했던 현실 속에서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부동산을 시작한 이후 내가 어떻게 계약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계약은 말솜씨가 아니라 준비해서 시작된다는 것, 파일링하고 많이 보고 다니는 사람이 결국 설명은 짧게 하고 고객의 말을 많이 듣고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것, 중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투자를 병행해야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 이 모든 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하며 몸으로 배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3편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투자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 돈이 되는 투자보다 사람을 지키는 중개가 왜 중요한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면 계약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스 부동산 이야기 3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